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아인스부터 최아인스까지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했었는지 공유해 드리려고 해요.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는 아인스에서 최아인스 합격을 하기까지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렸고요. 최종적으로 테이크 최아인스 혹슐레라는 시험에서 합격을 하게 돼서 독일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1년 반을 잡았을 때 초반 1년 정도는 독일어 자체를 배우는 데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현지 어학원을 다니면서 1년 동안은 아인스부터 최아인스 정도까지 수업을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초반 2달은 한국에 있는 괴테 어학원에서 아인스 수업을 들었고 그 이후에는 독일로 넘어와서 아츠바이부터 최아인스 정도까지 수업을 들었습니다. 처음 1년 동안은 어학원 수업만 들었다고 하면 그 이후에 나머지 반년 동안은 인강도 듣고 시험 대비 전문 학원도 한국에서 다니고 또 과외도 조금씩 받으면서 시험 대비에 집중을 했었는데요. 이 3가지의 차이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따로 또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사실 1년 동안 어학원을 다닐 때는 어학원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벅찼습니다. 인텐시브 코스로 어학원을 다니게 되면 보통 정석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에 5일 정도 매일 3시간 이상의 어학원 수업을 듣게 되는데요. 보통은 수업이 오전에 많이 있어서 오전에 수업을 듣고 집에 와서 아니면 점심을 먹고 조금 쉬었다가 숙제를 하고 하면 하루가 그냥 다 가버리더라고요. 숙제 공부 내용이 정말 매일매일 새롭고 많은 양들이 쏟아지는 것이다 보니까 숙제하는데 기본적으로 3시간에서 4시간 이상은 걸렸던 것 같아요. 이제 어학원이 한 레벨이 보통 2달 정도로 구성이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아인스면 아인스풍트 아인스 한 달, 그리고 아인스풍트 스바이 한 달 해서 총 2달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요. 사실 이 2달이라는 게 한 레벨을 마스터하기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또 이 2달이라는 시간 안에 최대한 이 내용을 흡수를 해야 내가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수업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벅찼습니다. 그래서 어학원을 다니는 1년 동안은 좀 최대한 어학원 커리큘럼에 맞춰서 집중을 했고요. 부가적으로는 문법이나 단어 같은 것들만 좀 따로 관리를 해줬던 것 같아요. 문법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가능하면 한국어로 한 권 이상 모르는 게 있을 때 챙겨볼 수 있는 책을 가지고 계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현지 어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한국에서처럼 막 문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효율적으로 배운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어학원 수업 안에서도 문법을 배우긴 배우는데 뭔가 이렇게 자잘자잘하게 배우는 느낌?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리가 잘 안 됐고 독일어로 배우다 보니까 가끔 새롭거나 좀 어려운 내용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문법책으로 수업을 듣고 나서 제가 좀 이해가 어려웠던 것들을 따로 찾아보면서 읽어봤습니다. 이 외에도 어학원 수업과 별개로 어학원 다닌 1년 동안 제가 가지고 있는 문법책들을 최소 1회독에서 2회독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현지 어학원을 다니실 예정이라면 문법을 한두 번 정도는 혼자 정리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학원을 다니신다거나 인강을 들으셔서 문법 정도는 정리를 해 오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단어 같은 경우는 진짜 밀리지 않고 꾸준히 배워주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서 매달 이제 마지막 날에 한 달 동안 배운 거를 범위로 해서 항상 테스트를 봤었어요.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항상 테스트가 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강제적으로라도 그 달에 배웠던 내용들을 좀 공부를 하고 암기를 하고 이래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은 도움이 됐었는데 진짜 만약에 그때 하나하나 다 공부하지 않았더라면은 외워야 될 단어의 양들이 진짜 업보처럼 쌓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단어를 진짜 레벨에 맞게 충분히 암기를 잘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또 단어를 외우다 보면은 잘 까먹어요. 정말 생소하고 어렵잖아요. 그게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한 번에 외워지지 않는 것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꾸준하게 진짜 매일 단어를 쌓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현지 어학원의 장점 중에 하나가 매일 3시간 이상 독일어를 듣게 되고 그 독일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거든요. 사실 혼자서 독일어를 3시간 듣는 것도 힘들고 그걸 그냥 틀어놓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또 이해하려고 계속 집중하고 귀 기울이는 게 진짜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독일어로 매일 나에게 3시간 이상 말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어학원의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어학원에 가면 친구들하고 잘 하든 못하든 내가 서툴더라도 독일어를 뱉어보고 다른 사람과 독일어로 대화하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게 독일어 자체에 익숙해지는 데 있어서 정말 도움이 된다. 네이티브이신 선생님들하고 이야기하는 거나 독일인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고 교류하는 것도 당연히 좋고 한데 독일어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게 조금 더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 있잖아요. 나랑 비슷한 독일어 레벨에 있는 친구들하고 좀 부담 없이 독일어로 소통하고 교류를 하는 경험이 독일어에 있어서 진입장벽을 좀 낮춰준다고 생각을 하고 일상에서 독일어를 쓰는 것에 익숙해지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 것 같아요. 어학원 친구들하고 밖에서도 많이 만나서 같이 진짜 그냥 많이 놀고 연락도 많이 하고 잘 되지도 않는 독일어로 왓츠앱 좀 써보고 하면서 그렇게 독일어에 노출이 돼 있는 시간을 좀 많이 늘린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어학원을 다니고 나서 그 이후에 반년의 시간은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에서 보낼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때 그러면서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인강을 들었고 또 서울에 있는 독일어 시험 대비 학원도 다녔었고 조금씩 과외도 받았었습니다. 일단 먼저 인강 같은 경우에는 독독독 인강을 들었고요. 베츠바이, 체아인스 수업 이렇게 2 강좌를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처음에만 인강을 들었었고 2회독, 3회독 차에는 그냥 책만 보면서 혼자 공부하는 식으로 많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서울에 있는 독일 정원이라는 학원에서 테스트다프 데뷔반을 다니면서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 학원도 2달 이상 다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코로나가 그때 더 심해지게 되면서 중간에 학원이 다 온라인 강의 형식으로 바뀌었었고 아마 2달에서 최대 3달까지 다녔던 걸로 기억을 해요. 말하기 위주로 수업이 진행이 됐었고요. 근데 이제 그거 외에도 말하기 템플릿하고 쓰기 템플릿, 테스트다프 대비 문제집에 있는 단어를 정리해서 준 단어장 이거 3가지를 이제 주셔서 그걸로 공부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사실 이 3가지가 진짜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테스트다프를 계속 공부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테스트다프에서 듣기 타일에서 하나가 3이 떠서 그 요건을 충족을 하지 못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테이크 체 아인스 시험에 합격을 해서 그걸로 독일 대학을 가게 됐는데요. 시기상 보면 테스트다프 시험을 보고 나서 일주일이 딱 지난 시점에 테이크 체 아인스 호크슐레 시험을 봤었고요. 제가 원래 테스트다프를 준비를 하다가 테이크로 시험을 한 번 더 치게 된 이유는 그 당시에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서 국내에서도 테스트다프 시험을 거의 볼 수가 없었고 시험이 몇 개 열리지 않는데 그 몇 없는 자리를 위해서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거기서 방크를 하지 않으면 그냥 무조건 자리가 없고 근데 독일어 시험을 못 보면 대학에서 다 기다려주는 건 아니니까 진짜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마음으로 텔크 체 아인스 호크슐레 시험까지 접수를 하게 됐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텔크로 그 요건을 맞추게 됐었지만 본질적으로 그 공부를 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중요한 게 똑같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험의 유형이 바뀌었고 내가 집중적으로 준비하지 않았던 시험이지만 그래도 내가 원하는 점수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 보기 전 3개월 동안 그 공백기에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이제 진짜 알려드릴게요. 저는 시험을 3개월 앞둔 시점부터는 독해, 듣기, 쓰기, 말하기 이 4가지 영역을 하루에 한 세트씩 풀고 오답을 하는 루틴으로 공부를 했어요. 교재는 시중에 있는 테스트다프 책을 거의 다 공부했다고 보시면 되고 교재마다 조금 다르지만 최소 2회독에서 3회독까지 했습니다. 먼저 독해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문제를 풀고 오답을 할 때도 틀린 것만 보고 다시 푼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맞은 문제든 틀린 문제든 답지랑 내 생각을 비교를 하면서 답지가 답이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과 내가 답을 찾아간 사고방식이 같은지를 비교를 했습니다.
사실 이건 좀 당연한 말일 수 있는데 틀린 문제 같은 경우에도 먼저 답지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다시 지문으로 돌아가서 답의 근거를 찾는 방식으로 오답을 했었고요. 어떻게 보면 한국인들이 좀 제일 자신 있어 하는 영역이 독해일 것 같은데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는 정답률이 막 엄청나게 좋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니까 나중에는 거의 다 맞는 수준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으로 독해를 준비를 해서 테스트다프에서는 독해 타일에서 가장 최고 점수인 5점을 맞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듣기가 진짜 제일 약한 영역이었어요. 제가 학원을 다녔을 때 선생님이 해주셨던 말 중에 가장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듣기 영역에서 우리가 모르는 말을 듣고 그걸 맞힐 수는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추천을 해주셨던 방식이 듣기 지문을 다 분석해서 그걸 나의 말로 익숙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저는 듣기 문제를 풀고 오답을 할 때 그 답에 해당하는 부분만 찾아 듣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듣기 문제에 나온 모든 지문들을 다 일일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모르는 단어라든지 좀 생소한 문법이라든지 레드미텔이 뭐가 쓰였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분석을 끝내고 나서는 다 따로 정리를 해두고 제가 필요할 때마다 복습해서 꺼내서 보는 형식으로 했고요. 근데 사실 제가 테스트다프를 쳤을 때 듣기에서만 유일하게 3이 나왔어서 헬크에서 합격을 했지만서도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움이 남는 영역이 듣기인데요.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가서 공부를 한다고 하면 같은 방식으로 듣기 공부를 하되 진짜 물리적으로 듣기에 투자하는 시간을 2배 이상으로 늘릴 것 같아요. 그리고 쓰기 같은 부분은 저는 레드미텔이 정말 그냥 달달달달 외워서 활용을 했었어요. 예를 들면 글의 도입부라든지 마무리 문장, 정한될 때의 표현, 아니면 특정 테마에 있어서 찬반, 단점을 말할 때, 장점을 말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을 정말 싹 다 외워놨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다프의 경우에는 이제 그 그래프를 설명을 하는 것도 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설명할 수 있을 때 쓸 수 있는 표현들도 싹 암기를 해둬서 어떤 그래프가 나와도 내가 아는 선에서 그 그래프를 설명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뒀었어요. 그리고 진짜 가장 중요한 거는 각 테마별로 예를 들면 환경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키워드별로 요즘 논쟁거리가 될 만한 주제들 미리 정리해 주시는 거 너무 좋고요. 그 키워드들에 대해서 찬반이나 장단점을 토론하기 좋은 주제들을 미리 고민을 해두셔서 그거를 최아인스 어휘에 맞는 정도로 미리 준비를 해두시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 딱 그런 토론 주제를 들었을 때 이 주제에 대한 진짜 내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리 준비해왔던 것 중에 내가 외웠던 것 중에 최대한 적재적소에 끌어다가 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시험 자체에서는 내가 쓴 말이 팩트인지 아닌지 사실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상황에 있어서 적절하게 최아인스 수준에 맞는 말을 하는가, 그 정도의 수준이 되는가를 보는 게 그게 시험의 본질이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언급을 했지만 특히 쓰기 같은 경우에도 내가 잘하든 못하든 시간 내에 글쓰기를 완성을 해보는 연습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시간을 무한대로 두고 좋은 글을 완성시키는 것보다 내가 시간 내에 글을 완성시킬 수 있는가 플러스 그 완성된 글이 최아인스 수준에 맞는가, 이 두 가지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글을 썼을 때에도 문법적인 실수 없는지 스펠링에 실수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게 문법적으로는 말이 될지라도 한국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독일어 표현이 아니라 실제 독일 사람들이 쓸 법한 표현으로 내가 독일어를 쓴 게 맞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시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시험 시간처럼 똑같이 세팅을 해서 글쓰기를 다 하고 나면 셀프로 한번 첨삭을 한 뒤에 과외 선생님께 요청을 드려서 2차로 첨삭을 받는 방식으로 이제 쓰기를 준비를
준비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말하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쓰기랑 준비하는 방법이 굉장히 비슷해요. 말하기 시험 내에서도 그 번호별로 요구하는 상황들이 다 있잖아요. 그거에 맞게 내가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나만의 레드위테를 다 준비를 하셔서 그걸 충분히 내 것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 내가 조금 절었다, 내가 좀 당황을 해서 몇 초를 날렸다 라고 하면은 그것까지 예상을 해서 말문이 막히고 생각할 시간이 조금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레드위텔까지도 저는 정해뒀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알조라든지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독일식으로 좀 뜸을 들이는 느낌을 주는 게 좋다고 선생님께서 꿀팁을 주셨었거든요. 저는 제가 말한 거를 녹음을 항상 해놨다가 딕테이션을 해서 다 타이핑을 했었거든요. 타이핑한 거를 제가 시각화해서 눈으로 보게 되면 말로만 하고 그냥 지나쳐 버렸을 때는 제가 인지하지 못했던 저만의 좀 안 좋은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실수라든지 말 못하고 얼버무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타이핑한 것들을 보면서 좀 다른 색깔의 글씨로 그 부분들을 다 셀프로 또 수정을 하면서 같은 말하기 문제를 내가 2회독, 3회독 할 때 다시 만났을 때 내가 말하는 그 아웃풋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셀프 피드백을 많이 해줬었습니다. 이렇게 4가지 영역들을 공부를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어학원 다니면서 따로 참고하거나 풀었던 교재들, 또 혼자 시험 대비를 준비하면서 다 봤던 책들은 다음 화면에 띄워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독일어 시험 준비를 할 때 물론 유튜브나 팟캐스트 아니면은 뭐 독일어 뉴스 기사 같은 것들을 통해서 독일어를 공부하시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시험이 좀 다가오셨다 하면은 시험에 모든 교재들을 다 정복하는 게 가장 1순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영상이 독일어를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또 시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점들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